왜 또 나타난 거야? 우리 계약 끝난 거 아니었어? 누구 맘대로. 끝난 게 아니었어. 노무진은 어안이 벙벙했다. 방금 전 온 힘을 다해 산업재해로 억울하게 죽은 실습생 민욱의 사연을 해결하고 원혼을 성불시킨 참이었다. 눈앞에서 민욱이 어머니의 갈비찜 냄새를 맡으며 환하게 웃으며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는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함과 함께 지난 며칠간의 피로가 몰려왔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만 그보다 더한 안도감이 그의 심장을 채우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익숙한 사무실 앞 골목길이 아니다. 발밑에 딱딱한 아스팔트 대신 희미한 빛을 내는 알 수 없는 형체들이 부유하는 공간에 서 있었다.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감쌌고 사방에서는 기묘한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우주의 가장자리나 영혼들이 잠시 머무는 곳 같은 느낌이었다. 기괴하고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심장을 짓누르는 듯한 위압감이 느껴졌다. 이곳이 대체 어디지? 그는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렸다. 그때 그의 눈앞에 익숙하지만 여전히 기묘한 모습이 나타났다. 시대착 오적인 빈티지 청청 패션의 앳된 얼굴, 바로 보살이었다. 아니, 그가 보살이라 부르는 존재였다. 그는 허공에 떠 있는 듯 노무진의 약간 위쪽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알 수 없는 빛을 담고 있었지만 평소보다 어쩐지 더 차갑고 장난기 없는 기운이 느껴졌다. 노무진은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왜 또 나타난 거야? 여긴 또 어디야? 그리고 우리 계약 끝난 거 아니었어. 보살은 노무진을 보며 픽 웃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능글맞았지만 눈빛에는 전혀 웃음기가 없었다. 그는 나지막이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이전과는 달리 노무진에게 반말을 사용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 미지의 공간에 울려 퍼지며 묘한 공명음을 만들어냈다. 야 노무사, 성질이 아주 급하구나. 보살이 말했다. 누구 마음대로 끝났다는 거냐? 노무진은 기가 막혔다. 이 상황 자체가 비현실적인데 보살의 태도까지 그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아니,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내가 죽기 직전에 나타나서 목숨 구해주는 대신 당신 일 좀 대신 해달라고. 민욱이 그 실습생 사연 해결하면 끝나는 거 아니었냐고. 그때의 공포와 절박함, 그리고 보살이 내밀었던 기묘한 계약서가 떠올랐다. 죽기 싫다는 일념 하나로 영혼까지 팔아넘길 기세로 서명했던 기억. 근로계약서라고 했던가? 누가 봐도 불공정한 계약이었지만 살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리고 보살은 분명 몇 개의 원혼을 성불시켜주면 된다고 했던 것 같았다. 하하, 내가 언제부터 내 일을 고작 원혼 몇 명 성불시키는 시시한 일이라 생각하게 됐냐? 보살이 비웃듯 말했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으면 내가 왜 너 같은 초짜 노무사에게 맡겼겠냐? 뭐라고? 초짜? 노무진은 발끈했다. 그는 그래도 어엿한 공인 노무사였다. 비록 지금은 파산 직전에 월세도 밀리지만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건데? 목숨 걸고 당신 심부름한 거잖아. 죽다 살아나서 귀신까지 보게 됐다고. 이게 당신 심부름 아니면 뭔데? 심부름이라. 보살은 손가락으로 턱을 툭툭 두드리며 생각에 잠긴 듯 했다. 그의 주변을 맴돌던 희미한 빛들이 그의 동작에 따라 물결쳤다. 그건 내가 일을 시작하기 위한 아주 작은 준비 단계였을 뿐이지. 내가 지금 만난 원혼들은 말 그대로 시작 단계였다고. 시작 단계? 노무진은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다. 시작 단계라니? 그럼 앞으로는 더 어려운 귀신들, 더 복잡하고 끔찍한 사연들을 만나야 한다는 말인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의 계약이 끝이 아니라니. 45세 조기 은퇴하려던 그의 인생 계획은 이미 코인과 선물로 박살났지만 이제는 그나마 남은 현실적인 삶마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밀린 월세, 빚더미, 처제 희주와 동료 견우가 함께 일으켜 세우려 했던 무진스 사무실, 집 나간 아내, 미주와의 관계 회복, 그리고 묵묵히 자신을 응원하는 부모님까지. 그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이 이 알 수 없는 계약 때문에 위태로워 보였다. 무슨 소리야? 장난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대체 그 거지 같은 계약 조건이 뭐였냐고. 내가 뭘 해야 끝나는 거냐고. 노무진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기묘한 공간에 닿자마자 힘을 잃고 흩어졌다. 보살의 표정이 일순 진지해졌다. 미지의 공간이 더욱 고요해지는 듯했다. 정말 내가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구나. 계약서. 노무진은 다시 한번 그때의 기억을 더듬었다. 불길에 휩싸인 젊은 남자, 죽음의 공포,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보살. 그는 자신을 구해주는 대가로 이를 제안했고 자신은 정신없이 서명했다. 그때 그 서류의 내용이 흐릿하게 떠올랐다. 근로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빼곡하게 적힌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씨들. 살아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기에 대충 훑어보고 이름 3글자를 적었던 기억. 그때 상황이 어땠는데 그걸 다 읽어봐. 사람 죽기 직전에 나타나서 계약서 내미는 게 어딨어. 이거 완전 악덕 사기 아니야?
노무진이 억울함을 토해냈다. 이런 존재가 사기라니 어처구니 없었지만 달리 표현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보살은 고개를 저었다. 사기라니 노무사. 내가 그런 시시한 짓을 한다고 생각하냐? 나는 너에게 새로운 일을 제안한 것뿐이야. 그리고 그 일은 내 성장 없이는 절대 끝낼 수 없는 일이지. 성장? 노무진은 더 어리둥절해졌다. 갑자기 성장이라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는 지금 당장 빚 갚고 월세 내고 사무실 운영하고 아내 마음 돌리고 부모님 걱정 안 시키는 게 급했다. 성장은 무슨 성장? 갑자기 성장은 왜 나와? 내가 무슨 수능 공부하는 고등학생이냐? 노무진이 따졌다. 내가 맡은 일, 즉 원원들의 한을 풀어준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죽게 된 경위나 법적인 억울함만 해결하는 게 아니야. 보살이 설명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에 전에 없던 무게가 실렸다. 그들이 왜 이승에 미련을 남겼는지, 무엇이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두고 있는지, 그 깊고 복잡한 사연의 근원을 파헤치고 그들의 억울함과 슬픔을 내 심장으로 온전히 이해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성불이 이루어지는 법. 보살은 떠다니는 빛들 사이로 노무진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의 눈빛이 노무진의 영혼 깊숙한 곳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너 역시 인간으로서 그리고 노무사로서 성장해야 해.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에 내 진심으로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만 너는 진정으로 나의 일을 대신할 자격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직 그럴 자격이 안 된다는 소리야? 노무진은 자존심이 심하게 상했다. 자신은 그래도 노동 약자들을 위해 발로 뛰는 노무사였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 충분히는 아니라는 거지. 보살은 다시 옅은 미소를 되찾았다. 그 미소는 조롱처럼 보이기도 했다. 너는 여전히 눈앞의 결과와 자신의 처지에 더 신경 쓰는 경향이 있잖아.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단순한 문제 해결 너머에 있는 거야. 보살은 노무진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내가 너에게 목숨이라는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은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이야. 내 말대로 철없고 실없고 눈치 없고 운도 없지. 돈만 쫓아 파이어족이니 뭐니 하다가 다 날려먹고. 그런데도 한번 꽂히면 죽자고 덤벼드는 그 끈질긴 열정. 그리고 결정적으로 억울한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그걸 내가 본 거다. 그거야 노무사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노무진은 자신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보살이 차갑게 되물었다. 미지의 공간이 잠시 술렁이는 듯했다. 수많은 영혼들의 억울함이 모여 있는 곳처럼 느껴졌다. 너는 이제부터 그 수많은 당연하지 못한 일들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야 해.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그 사건 속에 담긴 인간의 고통과 사회의 부조리를 이해하고 그 아픔에 공명하며 내 영혼을 울릴 수 있어야만 하는 거라고. 보살은 고개를 들어 희미한 빛들이 가득한 공간을 바라보았다. 이 계약은 내 목숨을 담보로 하지만 그 진짜 의미는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한 거야. 내가 충분히 성장해서 더 이상 나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스스로 원혼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게 될 때, 아니 어쩌면 내가 그들을 통해 더 이상 얻을 깨달음이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이 계약은 끝날 거야. 노무진은 망연자실했다. 계약 종료가 기한도 건수도 아닌 자신의 성장에 달려있다는 말은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성장? 얼마나 더 성장해야 하는 건데? 그 막막함에 숨이 막혔다. 자신이 과연 보살이 말하는 성장이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애초에 성장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보살이 언제쯤 네 이제 됐습니다. 계약끝이라고 말해줄지 알기나 할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노무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말장난 그만하고 나보고 뭘 얼마나 더 하라는 거냐고. 보살은 다시금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노무진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힘은 여전했다. 반말을 쓰면서도 그 안에 어떤 의중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어 노무진은 더욱 답답했다. 두려워 마라 노무사. 내 혼자만의 길은 아닐 테니까. 보살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의 눈빛은 마치 노무진의 앞날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 깊었다. 그리고 가끔은 나도 좀 츤데레 같다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그 말을 끝으로 보살은 미지의 공간 속으로 천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주변을 맴돌던 빛들이 잦아들고 기묘한 소리도 멀어졌다. 노무진은 홀로 그 공간에 남아 멍하니 서 있었다. 보살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공간이 일그러지더니 순식간에 익숙한 풍경으로 바뀌었다. 그는 다시 노무진 노무사 사무실 앞 허름한 골목길에 서 있었다. 등 뒤에서는 사무실의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안에는 자신을 기다리는 희주와 견우가 있을 터였다. 그리고 자신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억울한 사연들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터였다. 계약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이제야말로 진정한 노무사 노무진으로서의 계약이 시작된 것인지도 몰랐다. 보살의 진짜 의도는 노무진을 통해 수많은 억울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 노무진 스스로를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발자취를 통해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보살은 그저 노무진이라는 인간 노무사가 가진 가능성을 보고 그의 삶을 이용해 더 큰 그림을 그리려 하는 것 같았다. 그의 반말 속에는 무능한 노무진을 향한 답답함과
그럼에도 그에게서 발견한 잠재력에 대한 미묘한 기대감이 동시에 담겨 있는 듯했다. 노무진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파이어족의 꿈은 이미 포기했지만 이제 그의 앞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놓여 있었다. 죽었다 살아난 인생, 귀신 보는 노무사로서의 삶, 그리고 끝나지 않는 보살과의 기묘하고도 스케일 큰 계약. 보살님, 복고맨, 청청맨, 이츤데레 같은 양반아. 당신 말대로 내가 어디까지 성장하는지, 아니 어디까지 끌려다니는지 한번 봅시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보는 수밖에. 노무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막막함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한번 꽂히면 죽자고 덤벼드는 그만의 끈기와 열정이 다시금 피어오르고 있었다. 끝나지 않는 계약은 그에게 절망적인 운명이 아닌 어쩌면 새로운 성장과 구원의 기회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미지의 공간에서 보살과 맺은 계약은 노무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대한 서사의 시작이었다.